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십자가 처형, 마르틴 행엘, 이영욱 옮김, 감은사. 제5장 로마의 최고 형벌로서의 십자가 처형. 이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키케로가 베레스를 반박하면서 어떻게 십자가형을 수뭅 수플리키움, 최고의 형벌로 묘사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키케로에게 나타나는 법 전통은 지속되어 주후 200년경에 법률가 율리우스 파울루스에 이르러 막을 내리게 된다. 주후 약 300년경에 파울루스의 저작들이 집대성되어 격언집으로 편찬되었는데 여기에서 십자가는 세 가지 최고의 형벌 중 최고의 위치에 있다. 이 뒤로는 순차적으로 화형과 참수형이 뒤따른다. 이 형벌 목록에서 참수형을 대신하여 맹수형이 흔히 무거운 처벌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참수형이 항상 최고의 형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그리스 동부 리키아 비문, 초기 로마 제국의 시대의 것과 필론의 글 및 이집트의 칙령에서 여기에 십자가형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지만 최고형 내지 형벌이 주는 공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격언집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들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거기에는 적에게 투항하는 것, 비밀을 누설하는 것, 반란을 선동하는 것, 살인, 통치자의 번영 여부에 관해 예언하는 것, 밤에 경건하지 못한 행위, 마술, 심각한 위증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 후기에 더욱 발달된 사형법이 나타난다. 물론 십자가형은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류 계층에게만 집행되었고 상류 계층에게는 보다 인간적인 형벌이 주어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층 정의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계층의 분화는 카라칼라에 의하여 보편적인 로마 시민권이 소개된 이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이미 이전부터 특히 이방인들에 대하여 존재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형, 맹수형, 화형은 무거운 형벌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십자가 처형은 형의 무게의 측면에서 오직 대중 축제로서의 처형인 맹수형과 비교될 수 있지만 이는 최고의 형벌에서 정규적인 사형 형태로 분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형벌이 집행되느냐 여부는 대중적인 축제가 거행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십자가형은 훨씬 더 흔한 처벌 방식이었다.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벌은 도시의 경기장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들이 요구되었지만 십자가형은 어느 곳에서나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십자가형 역시 대중의 오락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필론의 기록에 나타난 바 로마의 지방행정관 플라쿠스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뒤이어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강도 두목 라울렐리우스의 처형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익살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예는 모두 칼리굴라의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작가 유베날리스는 배우 렌툴루스가 이 혐오스러운 장면에서 진짜 십자가 위에서 연기하기를 원했는데 그럼으로써 상류 계층의 일원인 배우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한 것에는 풍자 작가로서의 반감을 보여준다. 도미티아누스 치하에 있었던 어떤 진짜 범죄자는 강도 두목 라울렐리우스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채 한 스코틀랜드 곰에게 찢김을 당했다. 라울레올루스는 가짜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무방비 상태로 칼레도니아 곰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 피는 뚝뚝 떨어졌고 온몸은 어디에도 그 형체가 없었지만 지디겨진 사지는 살아 꿈틀거린다. 이와 유사한 잔혹한 방식이 리옹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에 노예 소녀 블란디나를 처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네로는 들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십자가에 내걸린 처형자를 고문하였다. 마르티알리스는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범죄자들을 만족스럽게 그려내고 있지만 바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러한 형의 집행을 가리켜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우리가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야만인인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은 유죄한 자를 들짐승에게 던졌기에 야만인들이 아닌 것인가? 사람들은 이 형벌 방식의 특별한 잔인함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키케로는 한 곳에서 이를 간결하게 재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십자가형의 사용을 반대하는 실천적인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키케로는 로마 시민을 십자가로 처형하는 것에 대하여 2차례 항거했지만 이는 지극히 특수한 경우였다. 키케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베레스가 로마 시민 가비우스를 십자가로 처형한 것에 대해 비난했지만 동시에 베레스가 모반을 결탁한 혐의가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힐난했다. 또한 스토아파의 세네카는 모든 고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공포의 십자가 처형과 몇몇 고문들을 격렬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범죄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형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식자들에게 있어서도 현대 사회의 넓은 영역에서 사형제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면한 것과 유사한 분열증적인 말을 들을 수 있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 처형이 혐오스럽고 넌더리 나는 일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관한 언급들을 비문들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라틴어로 된 비문에서 발견한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이라는 경건한 소망뿐이다. 여기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룩스 십자가 내지는 파티블룸 교수대라는 단어가 카이사르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카이사르가 십자가형을 처벌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컨대 그는 스페인에서 첩자의 혐의가 있는 3명의 노예를 즉석에서 십자가에 걸었던 적이 있다. 그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하여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크레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스타티우스, 소 플라니우스, 아울루스 겔리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십자가 처형에 관한 호라타우스의 언급은 오직 풍자시와 서한집에만 나타나며 타키투스 역시 십자가 처형에 관하여 이야기를 삼가면서 연대기에서 게르만족이나 브리튼족이 로마인들에게 행했던 극악무도한 일로서만 십자가를 최소한도로 언급할 뿐이었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나 데세네카나 소세네카는 더욱 그러했고 페트로니우스와 아플레이우스와 같은 소설가들은 그보다는 덜 주저했다. 이러한 상황은 헬라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고대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학 사회학과 관련된 미학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십자가 처형은 어떤 때보다도 로마 시대에는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었지만 고상한 문학 세계에서는 이를 다루고자 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침묵을 지켰다.